금소법이라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뭐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하도 뭐 불안전 판매가 판을 치니까 뭐 회사 이름도 얘기하지 말고 상품 특정 회사 뭐 A보험사 이니셜도 뭐 S사 이렇게 하면 한대요. 뭐 S사로 하면은 보험사가 추정이 되잖아요. 아 S사? 그래 한국에서 S사면 뭐야? 그래 그 회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AB사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상품도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근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소비자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건지 그게 구분이 참 모호한데,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막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시를 막 딱 콕 찍어갖고 현재 판매 중인 뭐 무슨 사에 무슨 상품명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제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가 막 이제 위축돼서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자꾸 꼬이고 막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이트로 할 수 없는데 설명을,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애로 사항들이. 88번 저축성 개발 종목은 상해가 개발이 된다 그랬죠. 상해에 한해서. 왜 상해만 한해서 그게 가능해 해놨는지는 모르겠어. 왜? 근데 그냥 저상버스. 여러분 버스 중에 저상버스라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장애인들도 뭐 쉽게 탑승이 가능한 버스다라고 그래서 뭐 버스의 문턱이 왜냐면 원래 계단을 올라갔잖아요. 계단을. 근데 이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어요. 문 열면은 바로 그냥 거의 버스의 바닥이 지면과 굉장히 가깝게 돼 있어. 설계가 돼. 그게 저상버스잖아요. 저상버스가 뭐예요? 저축은 상해다. 저상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저축은 상해. 이것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많이 보장이 됐었던, 장애인하고 저축상해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긴 한데, 아무튼 뭐 저상버스 외우듯이 저축성 짝꿍은 상해다. 저축성이 최수종, 상해는 하이라. 짝꿍이에요, 짝꿍. 91번 문제에 나와요. 91번 이게 나와요. 이게 저상버스가. 외워주시고, 91번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리상 아까 민식이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민식군 얘기하면서 정리백을 줘요. 자, 95번 질병사망 소망을 전문 조건. (1번) 80세 만기 무조건 맞아요. 80세 미만으로만 해야 돼요. 90세 100세는 거의 100%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100%는 안 된다. 그래서 80세로 정해 온 거예요. 물론 생명보험사는 100% 맞지. 종신보험 같은 거는. 종신보험은 사람이 누구나 죽으니까 확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확정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 맞지. 근데 시기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3번 보장성 보험만 영위할 수 있다. 이 맞고, 보장성 보험만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저축성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축성이. 순두부찌개 저축 위험보험료. 근데 보험료만 이 질병사망의 한정에서는 질병사망 담보가 뭐예요? 탕수육에서는 반드시 한국산 고기만 써라. 뭐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미국산 쇠고기 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다가 80세 미만만 하고, 이거는 불안성만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저축성을 추가에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저축성은 뭐야? 상해 15년 저상버스 이것만 하고, 여기서는 질병사망은 저축하지 마. 저축보험료 쌓아놓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뜻이고, 제3번 특약시 영위 상수육 맞다. 2번은 뭐야? 개인당 2억 기본계약. 2번이 왜 틀리냐면은 2억까지는 맞아요. 질병사망한도 2억 하라고 했잖아요. 뭐가 틀렸지? 순간 막 모르면은 이거 때문에 그래요.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거 틀려요. 기본계약이 아니라 특약으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질병사망은. 기본계약은 뭐예요? 짜장면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이거만 하고,
이건 반드시 탕수육 특약으로만 해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약 영위가 틀렸어요. 정답 2번이고 98번 사랑담보 운영에 대한 올바른 거 주기약 특약 모두 너무 정확하지. 상해담보는 상해사망은 짜장면은 주기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약으로도 돼요. 나는 볶음밥을 먹었어. 볶음밥 내가 볶음밥을 시켰어. 근데 짜장면은 올거니 짜장면을 추가로 시키든 말든 내 마음이에요. 그게 된다. 상해사망은 주기약 특약 다 가능하지만 질병사망은 특약만 된다. 이게 맞아요. 3번이 1100번 질병사망 특약 영위조건 가입 금액은 2억 원 이내, 기간은 뭐 80세 이하, 환급금은 없이, 환급금은 저축하지 마. 위험만 해. 맞고. 4번 나입 방법. 이거는 전혀 제한사항이 아니죠. 왜냐 1, 2, 3번은 이런 이 질병 사망에 대한 거는 왜냐면은 이 질병 사망이라는 게 따로 별도 취급을 놔둔 거예요. 왜냐 탕수육이 이게 왜 좋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이 담보가 막 인기가 좋아. 탕수육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탕수육을 많이 시켜. 그러니까 탕수육에만 제한을 걸어놨지 탕수육을 원산지는 국산을 쓰고 뭐 튀김 기름은 뭐 3일에 한 번씩 아니 매일매일 뭐 바꿔줘야 되고 이런 제약사항들 여러 걸어놨는데 보험료 납입 방법은 이건 제약사항이 아니에요. 보험료 납입 방법은 뭐예요? 통장 돈 내는 방법을 카드로 긁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장 이체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제한 안 걸어놨다 이거예요. 카드로 긁어도 되고 자동이체를 해도 되고 계좌이체 가상계좌에다가 돈 박아도 되고 다 돼요. 그런 거는 이런 제약사항과 관련이 없잖아요. 네 맘대로 내면 되잖아요. 6번 올바른 거 저상버스 끝났네. 저상버스 한 방울 끝났네. 7번 자 알리르무는 또 뭘까? 계약자 알리르무. 자 고지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자 알리르무가. 자 1번 실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다른 회사 가입 내고 알리르무를 할 수 있다. 자 2번 다른 회사 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자 알리르무를 계약해 줄 수 있다. 1번과 2번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달라요. 3번 다른 회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7번이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업계 누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가입할 때 내가 그 골절이라고 하는 이 담보가 굉장히 핫한 담보예요. 이 질병사망도 질병사망이지만 이전에는 이 골절이라는 게 특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60대 이상 여성이야. 그러면 굉장히 많이 골절이 나거든요. 단순히 빙판길에 넘어져도 뼈가 그냥 부러져요. 젊었을 때는 단단하니까 잘 안 그러지. 근데 나이 들면은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고 뭐 뼈가 약해지고 그래갖고 살짝 부딪혀도 뼈가 금이 가고 깨지고 하는. 그래서 이 골절 진단비라는 이 특약이 있어요. 이 골절 진단비라는 특약이 막 100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줬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거를 막 여러 개 막 가입하는 거야. 뭐 A 보험사에서도 30만 원 하고 B 보험사에서도 30만 원 하고 뭐 C사에서도 30만 원 땡땡땡 해갖고 막 10개 했어. 그럼 골절 한 번 나면은 실제 병원비는 이제 65세 넘으면은 나라에서 해주는 게 많고 건강보험이 많이 도와주니까 실제로 병원 돈을 안 냈어. 병원 내가 제출한 자부담은 뭐 만 원, 10만 원 미만이야. 근데 골절 한번 나와갖고 막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의. 일부러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막 넘어지고 골절 냈다고 하고 돈 파고 재테크가 돼. 재테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왜냐? 고의로 막 자해 공갈단에 판을 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 야 가입하지 마. 너 이렇게 하지면은 비례 보상할 거야. 이게 중복 보상이에요. 중복 보상은 뭐야? 암 진단비 같은 건 돼. 왜? 고의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내가 암 걸리고 싶다고 해서 암 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고의로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암 진단비 같은 거는
A사에 1,000만원, C사에 1,000만원씩 가입하면 3,000만원이 다 나와. 근데 그 개념과는 별개로 골절 같은 경우는 비례야, 비례. 비례가 뭔 말이에요? 너 A, B, C 세 개사 가입했어. 그러면은 야 A 너 10만원 줘, B 10만원 줘, C 10만원 줘. 이렇게 뿜빠이 갖고 30만원 줘. 땡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각각 90만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비례보상을 바뀐 거예요. 자 봐봐요. 비례보상. 자 4번 보면은 중복계약 시에는 비례보상 할 수 있다. 이게 이 뜻이에요. 비례보상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야 내 90만원 300만원 어디 갔어? 왜 갑자기 뽐빠이 너네끼리 왜 뽐빠이에서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가 그렇게 가입하래? 야 네가 그렇게 가입했잖아. 중복보상 했잖아. 계약자들이 막 열이 왔잖아요. 비례보상 못 들었다. 나 이거 설명 못 들었다. 막 이렇게 민원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막 민원이 막 빗발치는 거야. 갑자기 돈이 안 나오니까. 아니 옆집 할머니가 넘어져서 3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갑자기 30만원만 주냐. 엄청 열받았어. 그러니까 민원이 막 걸리니까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그러면은 야 업계 누적, 업계 한도,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 업계 한도를. 이게 야 너 A, B, C 보험사 조회해. 전산 조회해서 야 너 골절 얼마 가입했어? 조회해. 보고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너 A 보험사에 골절 30만원 넣었네? 가입하지 마. 그럼 더 추가 가입. 왜? 보상 못 받으니까. 비례보상이잖아.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업계 한도예요. 골절비 업계 한도는 30만원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를 추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A보험 가입했어. 그러면 B보험사 가갖고 나 골절 30만원 추가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B보험사에서 조회를 딱 해봐. 당신 A에 이미 골절 있는데요? 가입 못합니다. 이 막혀요. 자 다시 봐봐요. 7번 실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다른 회사 실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다른 회사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봐봐요.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여기서 예를 든 거는 골절 진단비도 예시로 포함돼요. 그래서 골절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다른 회사 가입 내역 계약적 알림을 할 수 있다. 이거 알림을 해야 돼요. 이거 내가 B사로 가입을 하려고 할 때 A사의 골절 사실을 알려야 돼요. 이게 알림이에요. 자 맞고 3번 계약자 알리 사명 생명보도 포함됩니다. 당연해. 내가 이게 손보에서 손보로 간다고 한들 손보에서 생보를 간다고 한들 생손에 관계없이 다 알리면 동일해요. 3번 맞고 4번도 비례보상 맞아요. 2번은 뭐냐? 자 다른 회사의 가입 계약자 알리름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이 권한을 단순히 이거를 이 사실을 안 알렸다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지를 하겠다. 이건 너무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순 절도야. 단순 빵을 그냥 배가 고파갖고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쳤어. 그러면은 그걸로 뭐 사형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무기징역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아. 그것처럼 단순히 이거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해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산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전산에서 다 걸러요. 전산에 내 주민번호. 우리는 주민번호의 민족이잖아요. 주민번호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주민번호 딱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너는 A보험사에 얼마, B보험사에 얼마 다 공유돼요. 그래서 가입조차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없는 케이스예요. 2번은 아니고 나머지 1, 3, 4가 맞아요.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10번 틀린 것은 자 1번 상해사망 정액 맞아요. 10억을 말았습니다. 돼요. 그게 정액보상이에요. 3번 질병사망 마찬가지. 4번 실본 2번 의료비 맞아요. 2번 교통상해 자동차 사망보험금은 장래소득 상실 이자를 갑자기 자동차 얘기가 왜 나와? 그건 손보 얘기잖아. 한참 이제 막 한참 로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막
새끼로 세면 안 되지. 갑자기 왜 스파르타의 역사를 왜 나와? 아니에요. 이거 2번은 이런 식으로 1110번처럼 재산보험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갑툭튀 해갖고 막 이렇게 나온다. 자동차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지 그놈이. 자동차 얘기를 갑자기 왜 해? 우리가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막 연예인 뒷담화로 막 꽃을 피우고 있어. 막 연예인들 막 박수홍 씨가 막 싸웠대. 막 친구 AB 씨가 막 얘기하는데 D가 와갖고 야 너 TV 왔어? 야 정치인이 와갖고 막 정치를 뭐 잘못해갖고 막 갑자기 얼마나 벙찌겠어 AB 씨가. 한참 연예인 얘기로 막 이제 분위기 업을 시키고 있는데 찬물을 확 껴얹어 막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정치 얘기하지 마. 딱 나오겠지. 그거 똑같아 그거랑. 그런 개념이에요. 12번 실손보상은 뭐냐? 자 1번 보면은 2번 일당이랑 2번은 1번 상해사고로 입원을 했어. 2번 일당 뭐냐? 교통사고로 내가 차에 치여갖고 입원을 했어. 그럼 하루에 뭐 10만원씩 나온다. 그런 담보들이 있어요. 2번 1일당 10만원, 1일 입원하면 10만원, 이틀 뭐 일주일 입원하면 곱하기 7해서 70만원 주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정해지급 이걸 정해지급 돼. 2번 상해사고 후유장애, 이것도 정해돼요. 사다구 씨가 딱 그 후유장애예요. 사다구 씨가 1억 가입한 게 그게 정액 보상이었어요. 2번 맞고. 4번 질병사망 맞아요. 질병사망으로 2억까지 된다고 했죠. 3번 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 이건 실비예요. 실비. 여러분 실비가 이름 바뀐 거 알아요? 실비가? 이게 실비의 본래 이름은 실손 의료비죠. 실비. 그래서 줄여서 실비잖아요. 실비. 이름이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예쁜 이름이에요. 실비인데 실비가 또 다른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 다빈치의 이름이 뭐예요? 다빈치 최후의 만찬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근데 실제 풀네임은 그게 아니라 미들네임이 있어요. 미들네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원래 이게 풀네임인데. 그리고 또 풀네임, 미국인들도 다 풀네임이 있어요. 풀네임. 그러니까 풀네임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어찌됐건 미들네임, 풀네임. 엘리자베스, 나폴레옹. 보통 빌 게이츠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빌 게이츠라고 여러분 줄여서 표현을 하지만 이 빌은 사실 윌리엄이에요. 이 윌리엄 게이츠인데 윌리엄을 줄이면 빌 게이츠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줄여서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뭐 가명? 연예인들 가명 쓰듯이 그거랑 비슷한 개념처럼 실비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실비 못 찾아요. 여러분 종합보험에 실비 찾잖아요. 그러니까 가명이 있고 본명이 있어요. 활동명이.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종합보험 옛날에 가입한 거 한번 증권 찾아볼래요? 증권 용지가 없으면은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증권을 보내줄 거예요. 나 잃어버렸다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럼 뭐라고 쓰냐면은 이게 실비 증권 받아보잖아. 이거 실비예요? 그게 실비예요. 왜? 실비라고 안 써있어. 실손은 뭐라고 써있냐? 실비의 본명은 의료비예요. 의료비. 여러분 신민아라고 배우 있죠. 신민아 본명은 양미나요. 양미나. 근데 당시에 양미라라고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양씨가 신씨로 바꾼 거예요. 신민아. 그리고 또 뭐 있어? 본명
유아인 취급 본명이 다 있고 가명이 있고 다 있잖아요. 공유도 아마 다 가명을 쓸 거예요. 신민아는 그래요. 신민아밖에 생각이 잘 안 나네. 본명 연예인이.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딱 보면은 실비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냐, 실비의 본명이 있어요. 따로 뭐냐, 상해, 통원, 의료비. 112번, 13, 14번이 딱 그 실비의 본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본명을. 자, 13번은 뭐예요? 질병 2번 의료비. 14번은 상해 통원 의료비. 이게 실비예요. 실비의 본명. 자, 실비가 어떻게 옛날에 구성됐냐면은 질병이 있고 상해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실비를 나눌 때 이게 지금 실비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있잖아요. 근데 이 실비라는 놈이 1세대, 2세대랑 3세대, 4세대 가서 또 개명을 해요. 개명.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거든요. 또 이 실비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어려우라고 이렇게 쇼를 하는 것 같아. 본명은, 활동명은 제일 많이 불리는 게 뭐예요? 실비라는 게 이제 활동명이고 이게 신민아야. 근데 본명은 양민아야. 양민아. 근데 신민아에서 한번 또 개명을 하는 거예요. 또 개명을. 그게 이제 4세대 가면 또 개명을 해요. 얘가. 아무튼 뭐 그런데 초창기의 이름인 본래 태어났을 때 갔던 그 본명은 이거예요. 질병, 상해로 나뉘고 이거를 질병 2번과 통원으로 나눠요. 또 이걸 분류를 해요. 대분류는 질병과 상해고 소분류는 이제 2번과 통원으로 바뀌어요. 왜냐? 2번이 뭐고 통원이 뭐예요? 2번은 뭐야? 암 걸렸어. 그럼 뭐 2번 하잖아요. 2번. 암 수술 받았어. 아이, 애기 나 출산했어. 2번 하잖아요. 2번. 그게 2번이고. 통원은 뭐예요? 감기로 걸렸어. 2번 안 하잖아요. 감기 걸렸어. 그러면 병원 갔다가 집에 왔어. 통원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름을 정했냐면은 얘를 질병 2번 의료비. 최초의 이름이 의료비였어요. 의료비. 질병 2번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상해 2번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이렇게 4개로 이게 본명이에요. 본명. 이게 본명. 그리고 이게 4세대로 바뀌면서 또 바뀌어요. 이름이. 이번에 뭘로 바꾸느냐? 급여 비급여로 바뀌어요. 급여. 뭐 급여, 질병, 급여, 뭐 치료비, 그리고 질병, 비급여, 치료비. 이거를 또 급여, 비급여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급여, 비급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면서 이 개념을 추가시키면서 이름까지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실비예요. 실비. 나중에 실비 파트 또 갈 거니까 그때 보고. 자, 12번. 실비로 지급하는 것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인 게 상해통원 의료비. 실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해통원 의료비. 실비의 또 다른 이름. 상해통원 의료비. 이게 실비예요. 그래서 실손보상을 지급하는 거 물어봤어요. 실손보상이 대명사가 뭐야? 실비지. 3번. 그리고 13번. 암수술, 질병 2번 의료비. 암수술했어. 질병 2번 의료비. 실비예요. 실비가 문제. 실손보상하는 것은 실비는 실손보상이에요. 너무 당연하지만. 14번. 이번에는 12, 13번은 직구야. 직구로 딱 정말 돌직구로 딱 물어봤어. 실손보상은 뭐냐? 실비의 본명을 찾으시오. 실비를 찾으시오. 이 문제였다가 14번은 변화구로 바뀌었어. 갑자기 직구에서 던지지. 나 직구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변화구로 딱 바꾸니까 푸크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번 보면은 보상 방법 중 보상금을 산정을 받은 것은 1번 사망보험금, 2번 후유, 3 간병. 이거는 다 정액지급이에요. 근데 4번은 상해통원 의료비.
이거는 실비보상이에요. 상해통 오류비. 실비는 다 알고 있죠, 뭔지. 실비를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그렇고. (19번) 상법상 사망담보 무효 요건. 야, 이거 19번 진짜. 1번 봐봐요. 무효 요건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 규정이래요. 아니, 상법은 뭐야 또? 상법은 물건 사고 팔 때 그 법 아닌가요? 맞아요. 상법. 거기서 왜 선보사도 똑같이 물건 사고 판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앞에서 무슨 개념이 있었어요? 자동차 할 때는 민법, 돈 물어주는 거 민법, 형법, 형사처리, 미치기 쳐서 교도소 갔어 형법, 벌금 행정, 민법 행정, 형사법 이거였는데 이번 제3부로 가니까 상법이래. 상법. 사망담보는 상법에 규정됐다. 좀 뜬금없는 이제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상법은 이거는 알기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다. 1번 너무 맞는 것 같잖아. 1번이 이거를 이렇게 변화구를 준다? 이거는 투수가 이게 타자가 칠 수 없는 공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너무 좋아서 분명히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 반드시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지 볼넷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던졌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슬라이더로 떨어지는 볼인데 딱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걸쳐서 됐어. 그러면 이거는 타자 입장에서도 이건 칠 수 없는 공이었다. 투수가 너무 잘 던졌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업법 규정이 아니라 상법 규정이라고 하는 거. 너무 그렇게 보고 가시고, 이거를 1번을 딱 이 문제 봤을 때 1번은 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2번 봐봐요.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무효이다. 2번이 너무 맞아. 2번은 순도 100%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 주스가 오렌지 100%야. 오렌지만 그냥 갈았어. 오렌지 갈고 오렌지하고 물 했어. 오렌지 100%야. 주스, 델몬테 주스예요. 3번 심지상진자의 사망보험금 무효.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델몬테 주스예요. 델몬트. 4번 의사능력 없는 심신마약자 무효. 2, 3, 4번은 순도 100% 델몬트예요. 오렌지 주스예요. 근데 1번은 그래갖고 찾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2, 3, 4가 너무도 맞기 때문에. 19번을 정답 1번으로 찍어야 되는 이유는 2, 3, 4가 너무나도 맞기 때문에. 2, 3, 4는 너무 맞아요. 자, 20번 볼게요. 20번. 20번 보면은 피한정 후견인 이런 개념이 나와요. 피한정 후견이 뭐냐면은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실비 개명하듯이 개명한 거예요. 개명. 원래는 금치산자, 옛날 법률 용어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 문제가 심시상식자, 심심하겠자, 15세 미만 피한정 후견인, 여기서 무효가 아닌 것,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멀쩡한 사람 골라라 이거예요. 그게 정답이 피한정 후견인 이거거든요. 피한정 심지상진이라는 말과 심시박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의 정신 이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정신 이상. 이 사람은 자폐거나 지적장애인이야. 지적장애인 의사능력 당연히 없죠. 뭐 다운 증후군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드웨어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서 자폐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뇌의 하드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그 옛날 이름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낭비벽. 이거를 한정치산자라고, 금치산자라고 했고, 낭비벽 있는 사람을. 이 금치산자는 돈이 있으면 다 써. 명품 자기 재산 수준에 맞게끔 소비를 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그냥 막 여행 다 써버리는 거야. 그게 금치산자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험금을 뭐 줘야 돼. 이 사람한테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낭비벽이 심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위험부담이 크니까. 왜냐 10억을 줬는데 이 10억을 며칠 만에 다 써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후견인 대신 주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자녀가 낭비벽이 너무 심해. 그러면은 후견인인 야 할머니한테 주는 거야. 할머니한테. 이게 뭐 한 18세 뭐 미성년자야. 그러면 할머니한테 후견인을 세워서 할머니한테 딱 주는 거야. 할머니는 돈을 안 쓰니까 안 쓰지 말라고 딱 믿고 딱 주는 거야. 그게 이제 후견인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피한정 후견이라는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피한정 후견인한테는 피한정 후견인을 사망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에요. 왜냐? 아니 15세 미만이랑 정신이상자들은 사망사고가 애초에 무효인데 이거는 유효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효.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효다. 1, 2, 3은 무효지만 4번 피한정 후견은 유효다. 여러분 이 4번이 피한정 후견이 참 사건이 있었어. 사건 뭐냐면은 조양래 회장의 한국타이어 그룹이라고 형제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조현범 씨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아마 사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조양래 회장이라는 한국 컴퍼니라는 이 그룹이 있는데, 이 기업가예요. 기업가 조양래 회장님이 이남 2년을 뒀거든요. 근데 딸 둘에 아들 둘인데 이 막내 아들만 엄청 편애를 한 거예요. 막내 아들이 능력도 있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좋아했듯이 뭐 장남이 김정남을 배척하고 김정은 막내 아들을 좋아했듯이 뭐 그걸 비슷하게 조양래 회장님이 조양래 회장인데 이 자녀가 같이 이 자녀 4명이서 경영을 같이 했는데 경영권 승계를 이제 해야 돼요. 왜냐 이제 곧 여명이 많지 않아. 그러면은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장녀, 차녀, 누나 둘, 형 조현범 씨가 있고 막내 아들이 조현범 씨일 거예요. 막내 아들한테 기업을 넘겼어. 주식을 막 다 일방적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 다 줬어요. 회사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셋이 열받아갖고 고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은 법적으로는 고소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왜냐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기업이 넘어갔어. 이 막내 아들한테. 그러면은 이 사이가 안 좋아요. 형제자매가 사이가 좋았으면 다행이지만 모든 형제자매가 다 행복하고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열받았거든요. 이게 이 장녀 첫째 딸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조희경 씨. 이분이 하도 열받아갖고 차녀 그리고 남동생 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팀을 짜서 이렇게 싸운 거예요. 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하고 우리가 기업을 키워놨는데 홀랑 막내 아들한테 승계를 하는 게 뭐냐. 당연히 내가 제일 누나인 내가 해야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아니 아버지 왜 내 남동생한테 주는 거야. 기업을 나한테 줘야지. 딱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대. 나는 내 의견을 확고하다. 난 아들한테 주겠다.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피한정 후견이 이거를 한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이렇게 대법원 소송을 온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으셔서 정상적인 사고를 판단한 승계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피한정 후견인 제도를 딱 신청한 거예요. 아버지는 심신박약 심신박약 상태라서 내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대신해서
내가 회사를 꿀꺽하겠다 이거예요. 꿀꺽하겠다. 내가 의사결정을 대신하겠다. 그래서 법원 1, 2, 3심에 다 갔어요. 대법원 판단 다 받았거든요. 대법원에서 뭘 주요 중점을 다루냐면은 이 승계가 과연 온전한 정신에서 한 판단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감정을 들어간 거예요. 이 조항래장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정신감정을 들어간 거예요. 법원에서 뭐 의료자문해갖고 뭐 믿을만한 제3의 의료기관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정신 감발하는 의사가 정말로 이 사람이 의식이 멀쩡하냐 일단 그 테스트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조항래장님이 나는 정상적으로 한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나는 주기적으로 산책도 나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골프도 나가고 지금 현재 내 정신 상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장녀와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녀는 이상이 있다 그러지. 아버지는 난 멀쩡하다. 내 정신이 멀쩡하다. 딱 이렇게 하지. 일단 둘이 붙은 거예요. 대법원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은 들어줬어요. 손. 할아버지는 정신이 온전한 정신에서 한 게 맞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 나이가 많다고 해도 80, 90 쌩쌩한 분들 많잖아요. 이거 쌩쌩한 분이 한 결정이 맞다. 그래서 주영업 씨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1, 2, 3심 반발을 했다가 장녀가 패배를 했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거를 피해 한정 후견 제도를 이용한 거예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 대신해서 피해 한정 후견이 되겠다. 근데 법원에서는 피해 한정 후견이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한테 하는 건데 이 사람 정신이 멀쩡해. 피해 한정 후견은 인정 안 해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은 제가 도서관에 가서 또 준비하고 다음 월요일 또 휴일이니까 연휴가 길어요. 이번 설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